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각종 지수의 지수 편출입 그리고 만기가 복합적으로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지수가 장중에 1% 이상 급등락을 보이는 날이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위아래로 출렁이다 보니까 보유하는 종목들도 상당폭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몇몇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미처 대응이 안 되셔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선물 옵션 이 네마녀의 날 동시 만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 즉 내일부터죠. 내일 금요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예상대로 이제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수의 방어는 기관이 어느 정도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옵션 투자는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상승하면은 하락하면은 개인이 이겼는데 상승하면은 개인들이 손해가 커지는 이런 포지션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우리는 결코 개인들한테 수익을 안 주겠다라는 저는 의지로밖에 오늘 보여지지 않았던 장세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지수가 마감이 됐고 내일은 또 FTSE 그 편입 일정이 있어요. 이제 3월 15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에 이제 움직임이 심할 거예요. 종가에 또 그러니까 이 부분 즉 이런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시고 계신다면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사실 메이저들의 마음이고 현 주가 위치에서 달려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현 주가 위치가 높냐 낮냐 그리고 그 업종이 이제 좀 양호하냐 또 제약 바이오가 좀 또 많이 섞여 있으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지금 현재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지표가 다 괜찮게 마감이 됐어요. 괜찮게 마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좀 돌았죠. 경기 둔화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낙관성이 돌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인상 발표에 인상이 동결로 될 거라는 강한 낙관론이 시장에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미 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승할 때 아무래도 IT 관련해서 큰 폭의 이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도 IT 쪽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일련의 이런 상황들은 다 좋은데 이런 상황들은 다 좋은데 보잉 사태로 인해서 뉴스를 하나 보시죠. 보잉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잉 항공기가 보이콧을 당했고, 예를 들면 트럼프는 이제 하웨이 거를 세계적으로 못 쓰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결국 독일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국가들도 알아서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하와이 5G 장비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게 무마가 됐는데 반대로 이번에 이제 미국 보잉 사건이 있고 나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먼저 나서서 이건 보이콧을 실시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이 먼저 나서서 보이콧을 했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등등이 전부 다 보이콧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한 나라는 미국이 했죠.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이런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 즉 예전에는 FAA라고 이제 이 관련된 기구의 종합적인 보고에 의해서 움직였던 중국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상호 간에 뭔가 좀 대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오늘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 또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중 무역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입에서 이제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 맞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 보잉 사태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에는 좀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미 증시의 이제 기술주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이죠. 오전부터 오후까지겠네요. 오후까지 하루 종일 IT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특히 IT 섹터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추가 상승 여부는 제가 봤을 때 메이저 수급이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까지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실적은 일단은 뭐 3월 초에 1월 초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IT 섹터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IT 섹터에는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IT 섹터에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인데 지금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특히 이중항체 뭐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아마케 참가하는 쪽 그 밖에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급등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 뭐 느낌에 얘가 하나 올라가면 묻지마 배팅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얘가 뭐 셀리버리가 갑자기 움직였는데 다른 쪽 신규 상장주들이 다 움직여 버리니까 이 묻지마로 지금 수급이 네,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즉 종목의 확산이라고 하죠. 뭐 시세 확산이라고 할 거예요. 시세의 확산이 지금 일어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트렌드가 이쪽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네요. 굉장히 빨리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TK락이 장 초반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장 오전에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수소차에 좀 숨통을 좀 이어준 것 같아요. 수소차. 즉 지난번에 20일에서 26일 구간의 바닥을 다시 한번 지켜주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경협주는 일단은 바닥을 다졌어요. 바닥을 다졌고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일단 바닥 다지고 올라왔으니까 이 쌍바닥을 올려주는 짝꿍대기형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체크를 해보고 그 상태가 나오면 이제 슬슬 이제 뭐 편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게 2차 그 창투사 쪽이죠. 2차 벤처 투자 붐 해가지고 해서 창투사 관련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관심주로 이제 넣어놨던 부분인데 이쪽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일 관련해서 종목이 뭐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이제 1000대 1인데 공모가가 4,500원인가 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신규 상장주는 잘 하지 않고 상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이 움직이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좀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거를
뭐 다른 걸로 보지는 않고 이제 하나의 지표로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네, 매동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이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장 마감 때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요. 장 마감 때. 장 마감 때 변동성이 있고 오늘은 장 막판에 이 기관하고 웨인의 이 포지션 변경이 어마어마했네요. 또 웨인은 얼마야 이거? 웨인이 장 막판에 5천억을 땡겼고요. 기관이 4,500억을 팔았네요. 장 막판에.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대형주는 변동성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는. 그다음에 이거는 장 막판에 이제 기관이 포지션 정리가 좀 있으면서 또 코스피 지수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네요. 장 막판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어요. 큰 변동성은 아닌데 다행히 엄청 큰 변동성은 없이 잘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밖에 코스닥만 보죠. 코스닥만 오늘 IT 쪽으로 수급이 무지하게 쏠렸습니다. IT 쪽으로 무지하게 쏠렸고 수급이 자체적으로 제약이 좀 다소 약했죠.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쪽 기존의 강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이제 여기에 빠져도 신규 쪽은 또 움직였어요. 신규 제약은 또 움직였으니까 이런 부분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네 이상하네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네, 현상인 것 같고요. 현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만 보시죠. 코스닥만 일단은 이때 들어왔던 예, 물량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물량들만 지속적으로 오는지만 보면 코스닥은 아직도 여전히 올라갈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코스피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위치상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강합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급적이면 코스닥을 지금은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해외 증시 한번 보죠. 일단 오랜만에 중국하고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이런 구간에서 아마 반등을 할 거예요. 중국 증시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면 일단 나스닥은 어제 한번 언급드렸을 때 이런 구간 돌파 여부 돌파를 하면 또 위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일단 돌파했네요. 돌파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별 문제만 없다면 더 계속 갈 것 같고 지금 반도체는 좀 빠졌어요. 반도체는 즉 IT가 뭐 추가 상승이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애플 저항 만났고 엔비디아가 좀 강했네요. 테슬라, 머크, 화이자, 존슨. 전반적으로 해외도 나쁘지 않게 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뭐 오늘은 만기니까 좀 일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최근에 일단은 만기 전 11일 날부터죠. 11일 날부터 증시를 3분봉으로 보면 하루의 변동폭이 이래요. 이렇게 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근데 지금 이런 폭들이 결코 적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폭들이 거의 0.5% 그리고 장마감에 올리고 그다음에 시초는 시초가 떨어져서 시초가까지 왔다가 1% 다시 1%또 0.5%요. 0.3%
거의 0.5%, 0.5%, 0.5%, 0.7%.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했던 한 주예요. 이게 하루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굉장히 힘들죠. 막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다, 급등을 계속 반복하는 네, 지금 한 주였으니까 많이 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수밖에 없는 네,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신규 상장주 외에는 그렇게 많이 급등하고 그런 쪽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소 좀 그렇고요. 일단 코스피는 일단 말씀드렸던 이런 바닥 구간 잘 다졌고 인버스는 네 그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인버스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되면 잘 된 것 같고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다 보고 또 떨어지면 또 이런 구간에서 인버스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인버스는 잘 처리가 된 것 같고 업종을 추가적으로 보면 일단 코스피는 얘를 돌려주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4월달, 5월달이 지금 MSCI 이미 확정된 부분에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죠? 예를 들면 장기 투자 자금은 확실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넣어놓고 있고 단기 스윙이라면 이런 걸 신경을 써야죠. 일단 지수는 오늘 막판에 좀 밀리는 바람에 양봉의 모습이 좀 아닌 게 좀 아쉬워요. 코스닥이 이제 월요일날 예를 들면은 금일 미 증시가 좋다면 이거 뚫고 가는데 또 안 좋다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무리는 안 해야 된다. 무리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일 수급에 달렸습니다. 정확히 이 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수급에 달렸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네, 이 저항 구간이니까요. 수급에 달렸다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변동폭이 어마무시합니다. 날마다 어마무시해요. 이거 뭐야 어제는 1%씩 이렇게 막 변동성이 나오니까 6 오늘도 고가 대비 저가 1%네요. 고가 대비 1% 뺐고 하루에 이렇게 네 아무튼 코스닥도 변동성이 엄청 심해서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라젠 신라젠이 많이 힘들어요. 신라젠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지금 하지만은 뭐 수급 이런 거를 논할 그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논할 자체가 쉽지 않고 최근에 신라젠 그리고 SM 이렇게 두 종목을 보면서 원래 나의 기준이었다면 저는 이제 이런 자리 깨지면 잘 매매를 안 하는데 SM의 경우 이거 반등목으로 갔다가 이렇게 뭐 사단이 났고 약간의 원칙을 조금 네 고수를 안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런 자리가 종가장 깨지고 그 다음날 추가하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빠질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악의적으로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신라제는 1, 2, 3 한 3거래일은 무조건 봐야 돼요. 하락의 3거래일은 원래 1, 2, 3, 3거래일은 봐야 되고 내일까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아래 꼬리를 잡아서 강하게 미수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종목이 뭐 막 빠지고 그런다라기보다도 미수로 들어온 아니면 신용으로 들어와서 단기 상승을 바라는 사람은 여기서 빼버리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 물량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각에서는 전환사채 관련해서 발행가를 낮추기 위한다라는 네, 또 카페에서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뭐 홀딩하는 방법밖에 없죠.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둘 다 뭐 전환사채 이슈가 있고 나서 그랬는데 여기는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월봉상 이제 열려 있는 선이 이런 라인까지도 열려 있죠. 7만 원 초반. 여기까지는 뭐 뺀다면 빼버린다면 버텨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6,700원 라인이 오면 그냥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이상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인제껏 적자 회사에 뭐 계속 카티셈, 카티스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안 좋았고 이제 임상이라든지 그런 게 미국에 이제 뭔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다. 저는 네 의심 많이 갑니다. 네 홀딩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홀딩 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 종목들이죠. 인스코비 반등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반등을 안 하네요. 반등할 걸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가고 그다음에 코아스템도 마찬가지고요. 25일 날 참새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줄기세포 그때까지 잘 보도록 하고 지금 참새법 관련해서 이제 이종장기 종목 하나를 편입을 한번 해볼 거 생각을 해요. 내일 옵티팜인데요. 카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는 시총이 그닥 높지가 않아요. 2천억 정도 지금 올라와서 시총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총이 올라와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공모가가 옵티팜이 10,000원 정도 돼요. 사실 이런 구간 공모가 아래였으면 훨씬 좋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건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막 과도하게 싣고 그러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트레이딩으로는 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최근 어 1년에 이제 신규 상장주 쪽에서 워낙 네 시세를 강하게 뿜고 있어서 네 저도 계속 신규 상장 쪽을 뭐 보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오늘도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가버렸죠.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가버렸고 신라젠을 제가 라이브에서 예를 들었어요. 신라젠이 이걸 돌파하고 두 배를 갔다. 얘 두 배 갔네요. 이제부터 얘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얘가 대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제 신라젠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신라젠을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 후에 100%를 갑니다. 100%를 딱 두 배를 가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셀리버리가 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아직은 이제 아무것도 결정난 건 없는데 이런 설계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추후에 대응을 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일단 셀리버리가 하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셀리버리가 이렇게 간다면 이 주변 주식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ABL 바이오 그저께 상한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있고 유틸렉스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죠. 얘도 다시 갈 거예요. 11선 타고 한 번 더 가죠. 근데 이런 종목을 추격해서 하긴 힘들어요. 추격해서 이럴 때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맵신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뭐 이때 사서 지금 계속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이제 라인을 했는데 안 와서 못 잡았고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파멸심도 보고 있고 그다음 옵티팜은 첨생법 연관이 되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슈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코아스템, 메디포스, 삼진제약 뭐 특별한 뭐 움직임은 없네요. 거래량도 적고 지금 없으니까 어차피 3월 말에 얘가
암학회에서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하고 특별한 뭐 악재는 없어요. 특별한 악재는 뭐 작년에 나왔던 이 세무조사 관련한 추징은 작년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 네, 워낙 재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될 사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DSC 인베스트먼트는 연결해서 볼게요. DST 인베스트먼트는 일단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370만 주 오늘부로 같이 1000억 됐네요. 1000억. 이 시가총액이 오늘 800억이에요. 800억. 물량 지금 어제 오늘 그냥 샀어요. 어제 오늘 계속 사기만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사고 오늘 사기만 했고 뭐 여기 올라가면 팔면서 갈 거예요. 팔면서 가고 이런 자리에서 네, 좀 팔고 조금 남겨놓고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고 팔고 할 예정인데 모르죠. ABL 바이오 가치가 더 가면 이거 넘겨 버릴지. 근데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카페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하나 작성을 할게요. 어제 블록 딜도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제 블록 딜이 시간 외에 100만 주를 블록 딜 하면서 이 어제 시장가로 누르고 그거를 그 시장가로 눌렀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가격이 나오잖아요. 높은 가격에 못 팔게 하려고 100만 주를 누르고 그걸 받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이제 매매했던 거는 IT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 좀 매매를 했어요. 오늘 매매를 하고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잡아 들어갔는데 이 시점에서 잡아 들어갔어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일단은 전량 정리를 하고 내일 다시 봐보려고요. 일단은 돌파하고 눌렸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시가가 약간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시가가 위에 떴다가 내려와서 다시 돌파를 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업종에서 IT 쪽으로 돈이 같이 들어와줘야 돼요. IT 쪽으로 같이 돈이 들어올 때 이게 맞으면 돌파가 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 같은 업종이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서 보면은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PSK 자꾸 언급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이제 이거 내일 거래하면은 예, 한 달간 정지니까 그 다음에부터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도 참 대박주인 것 같아요. 대박주. 예,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나왔을 때 4월 달에 다시 보는 종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테스 이것도 되게 힘들게 했는데 거의 바닥까지 와서 반등을 줬으니까요. 이 상한가의 바닥까지 테스 에피스템 에피스템은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가 올라갔고 그동안 강했던 OLED가 좀 쉬는 모습입니다. OLED가 좀 쉬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전략은 그대로 가려고요. 전략은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하고 뭐 1년을 볼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올 1년을 보면서 네, 좋은 자리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네,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현대 엘레베이 이제 이거는 남북경협주를 토탈해서 보는 거예요. 현대 엘레베이는 일단 뭐 경협주 중에 오늘 카페에서 보면은 이제 운 좋게 본전이 왔다라시는 분도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일단은 이 라인 찍었죠. 그럼 여기 쌍바닥 찍는 것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래요. 확인을 해보고 개중에 강한 종목들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유진기업은 본전에 탈출하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이 좀 강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 얘도 근데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추세 하단에서 잘 올라갔고, 그러면 성신양회 좀 덜 빠졌네요. 현대 엘리베이보다는. 아무래도 시멘트 쪽이 실적이 돼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신양회, 유진기업, 상용양회 뭐 하고요. 보광산업, 다스코, 특수건설 지금 다 바닥 잡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이거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기 얘는 여기 좀 더 조정을 보겠습니다. 좀 더 조정을, 수급이 풀리지 않으면은 안 보려고요. 수급이 풀릴 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아유,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종목이 말썽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네,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화이팅 해서 네, 또 좋은 종목에서 다시 복구하고 벌어보고 그래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